이 메타버스 스쿨 혁명 미래교육 특강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메타버스 스쿨 혁명 책이 3쇄를 찍게 됐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축적되면서 이제 이러한 하나의 이제 교육 운동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러한 그 삶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을 교육해 나가자. 특히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이 AI가 엄청나지잖아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이 책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맥스 태그마카의 라이프 3.0이라는 책인데, 앞으로 AI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달해 갔을 경우에 인간한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신화는 AI는 인간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신화를 가지고 기술 문명을 마구잡이로 우리가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능이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호랑이를 통제할 수 있는 건 더 영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기계는 목표를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이 미사일은 추적을 해서 목표를 정확히 맞춘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켜서, 사실 지금 과학기술 문명이 막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실은 모든 게 돈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명의 발전을 브레이크를 잡아야지만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져 있는 책인데, 여기에서는 무기 개발도 과학자들이 협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협약을 했냐면, 최대한 무엇을 하자? 많이 무기를 만들 때 AI 기술을 사람을 조금만 죽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키자. 하지만 한 명이라도 죽는다는 것은 이건 비극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수치화하고 정량화해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라는 합리화가 이 안에 또한 들어져 있고, 그것을 비평하는 그러한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러한 슬로우 라이프를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고,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를테면 농사를 짓는달지,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쓴달지, 이러한 슬로우 라이프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결국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교육들은 단순히 그냥 교육 논에만 그치지 않고 이 지구의 미래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더 귀를 여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 핵심적인 코드가 뭐냐면, 인간의 존중이고, 인간을 존중한다는 건 결국 그가 살아가는 삶을 존중한다는 이야기죠. 라이프 스타일 교육의 핵심도 바로 그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우리가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거, 먹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은 강아지도 할 수 있고 호랑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인간이 그들과 좀 다른 건 뭐냐면, 각각의 행위에서 뭘 찾는다? 의미를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동물과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첫 책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요즘에는 교육이 뭐가 되고 있어요? 사육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육은 절대 교육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애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면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각각의 먹고 그리고 또 입고 그리고 자고 하는 이러한 의식주,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자식의 가치를 높이는 일,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일, 결국은 이 인간들을 존귀한 존재로 서로가
같이 존대하는 그러한 행위의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걸 전통적으로 일단 우리나라부터 어떻게 행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가 이 태를 자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한지 같은 데에다가 좋은 데 싸가지고 좀 안전한 곳에 이렇게 묻었어요. 왜냐면 동물이 먹으면 그것이 부정을 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왕세자가 태어나면은 바로 이렇게 왕세자 태를 봉안을 해서 이것을 가장 좋은 명당에다가 묻었죠. 돌 정도 되면 그 이름도 생기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상에 돌잡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풍속 중에 굉장히 그 재미있고 그 좋은 풍속인데,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얘가 뭐 명이 길 것이다, 그리고 뭐 화살을 잡으면 무사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점쳤는데, 요즘에는 돈 잡는 거 제일 좋아하시죠. 부자되라고. 근데 옛날에는 실 잡는 것도 엄청 좋아하셨대요. 오래 산다고. 왜냐면 아이들이 이 의료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옛날에는 오래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실과 같은 장치로 부모의 염원을 보여주었던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데, 우리 왜 뭐 개똥이란 이름이 사실은 아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막 키워야지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그렇게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데, 연대별로 일단 1960년 이전에는 영수, 영철, 영숙 등 오래 살라는 의미에서 영자를 사용한 이름을 많이 썼대요. 그리고 그 이후 7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경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성자가 많이 들어가고, 여자 이름은 아름다울미.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저기가 있는데, 미경, 미숙, 미영. 1980년대 이후부터는 지훈, 지혜, 지은 등 지자 들어간 이름. 왜냐하면은 이때 이 알지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학벌이 높아야지. 학벌이 높다는 건 뭐야? 좋은 대학, 그야말로 서울대 가야지 그 법관 되고 이래서 그야말로 검찰 가서 흔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자가 들어간 이름이 이제 학벌 사회가 기정사실화 되어지면서 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남자 이름은 뭐 민준, 여아 이름은 상서로울 서자가 들어간 서연, 서연, 서윤 등이 꾸준한 이름이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알지자, 유교 사회라서 저러한 이름이 옛날에도 인기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1980년대부터 더 많이 들어간 이유는, 그 이전 세대는 사실은 대학 들어가고 이러는 게 특권계층만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경제가 70년대 이후 산업화되면서 좋아지면서 일반 사람들도 대학에 갈 수가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러한 이름을 쓰고, 그 이름에 따라서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기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나이가 18세가 되면 관례를 하게 되는데, 이 관례가 바로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긴 머리를 쪽을 틀고, 남자는 갓을 씌워줘서 이제 어른이 될 준비가 됐다라고 사인을 보내기 시작을 하죠. 관례는 바로 사대부 양반 가문의 성인식이었고요. 이 진세턱은 서민들, 그것도 이제 하층 노예나 아니면 소장노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나이가 이제 성인 나이가 되어가지고 어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술을 내서 축하를 해주는데, 이들이 성인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커다란 돌을 들어 올리고 뒤에 지고 이런 걸로써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었을 경우에 바로 이렇게 서로 술을 먹으면서 이제 어른 다 됐네 하면서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대부든 아니면은 일반 서민들이든 아이의 성장을 축하하는 의례는 반드시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의례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어린이날이 이 세계의 다양한 어린이날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를 그 외교부 서포터즈인 이 대학생 18기 취재 오수빈 양이 그걸 취재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국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몽골이 중국을 쳐서, 한족을 쳐서 청왕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중국과 몽골이 사실은 같은 어린이날을 가지고 있어요. 6월 1일이 어린이날로 정해져 있는데, 이날 몽골 같은 경우는 어머니날을 같이 기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역사성이 조금 달라요. 몽골은 왜 역사성, 이 여성에 대한 역사성이 다른데, 몽골은 남자들은 양떼를 몰면서 이렇게 유목을 주로 하고, 여자들이 공부를 해서 아이를 좀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몽골에서는 이쁜 여자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지적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가가 이 여성을 선택하는 1번 기준이 있죠.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여자를 많이 보쌈해서 약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자를 절대로 단죄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징기스칸의 아내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보쌈당해서 그 징기스칸의 숙적한테 약탈당해서 거기서 임신을 해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징기스칸이 그 임신한 아이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큰아들로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는 어버이날을 같이 기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방정환 선생님이 그 창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의례보다는 애들이 하나의 노동자로서 거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요, 서양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제르미날인가 이러한 그 소설을 읽어보면 1900년대 초까지도 아이들은 노예 취급 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8월 세 번째 토요일 날 그 진행을 한다는데, 얘네들은 주로 이제 장난감을 많이 선물 받는다는데 이렇게 공원에 모여서 다양한 축제들을 즐기고 있다고 하고, 일본이 또 재미있어요. 일본은 여자아이 어린이날은 하나마츠리라고 해서 3월 3일 날 따로 하는데, 여기 보이는 게 뭐냐면 일본의 전통 인형인데요. 맨 위에는 천황하고 그 천황의 왕비, 그리고 밑에는 3명의 그 시종인가 이렇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뭐 신하들 쭉 해가지고 이 그 천황이 먹는 음식까지 해가지고 이 전체탄,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억대의 하나마츠리 인형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왕들과 같이, 이를테면 신데렐라 컴플렉스죠. 신데렐라처럼 멋지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서 왕처럼 멋지게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인형을 같이 그 집에다가 공유를 해 놓는답니다. 근데 이제 인형을 늦게 치우면 애가 시집을 늦게 간다 해가지고 재빠르게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애들이 빨리 시집간 뭐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늦게 치우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이것을 색종이 같은 걸로도 만들어 가지고 부모들이 같이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그런 그 행사를 한 일주일 정도 인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어린이날은 탄고노세쿠 해서 5월 5일날 진행되는데, 이 잉어는 원래 일본에서 잉어가 그 중국 황하강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는 용이 돼서 날아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잉어가 그 일본에서 중국 황하강까지 갈 때에는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어요. 바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 입신양명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바로 이러한
잉어 그 등과 같이 생겼는데 이게 저 잉어만 만드는 코이노보리. 코이 우리가 잉어 코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사 인형을 주로 놔요. 일본은 아무래도 그 무사도가 많은 나라라서. 그래서 여자는 왕비가 되었으면 좋겠고 남자애들은 무사가 되어서 천하를 제패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애들 좋은 대학 가서 그 뭐 사자 돌림 직장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염원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 1954년 12월 14일에 그 제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날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든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로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한다는 맥락에서 각 나라마다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장래의 미래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적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데 있어도 가장 핵심적인 건 아이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죠. 하지만 지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아이를 얼마나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어린이날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만의 어린이날 의례를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6학년인 걸 어린아이들 6학년 아이들 인문학 오픈하우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러한 입학례를 일부러 만들어서 1박 2일 홈스쿨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아이들이 먼저 부모님에게 감사를 하는 그러한 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좀 저기를 하시자면 이 낮은 칠기함에 들어져 있는 것은 바로 간단한 떡 다과류가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은 찻잔, 녹찻잔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아이들이 엄마들이 먼저 아이들한테 반내를 했어요. 앉아서 읍하고 고개 숙여서 아이들한테 정중하게 절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티벳 사자에서를 읽어보셨을 텐데 티벳 사자에서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49일 만에 환생한다고 하죠. 이 동양적 관념에서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느 부모가 내가 이 생에 와서 새로운 삶을 배워갈 수 있나. 그러니까 나에게 알맞은 삶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를 아이들이 선택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읍하고 인사를 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감사합니다. 나를 또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애들이 먼저 차를 올리죠. 그럼 부모님들도 어때요? 감사합니다 해서 애들에게 또다시 차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애들이 선물로서 바로 이렇게 다과를 접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부모님들한테 부모님이 이제 함을 받아주셔서 다과를 즐길 때에 또다시 감사의 선물로 꽃을, 카네이션을 올리게 되는 거죠. 원래 이것은 우리나라 효명세자, 우리가 이제 내일 스승의 날 의례에서도 설명을 할 건데 효명세자 입학례에서도 차를 올리고 꽃을 올리고 스승에게 그러한 격식이 나와져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차도 향이죠. 꽃도 향이죠. 우리가 향기롭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스러운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조울상자를 써서 나를 이렇게 잘 어린이로 키워주고 계시다면 부모에 대한 감사로서 아이들은 이제 무엇을 해요? 부모님께 다과상을, 피크닉상을 5월 8일 어버이날 선물로 올리는
그 컨셉으로 수업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앞치마를 입혀주는 건 이제 네가 독립적으로 그동안은 부모님한테 얻어먹었지만 이제는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으로서 앞부분에서 관례 성인식 때 부모님들이 머리 쪽져주고 가씌워주는 거 보셨죠? 그것과 같은 의미를 상징을 바로 이 앞치마로 저는 대체해서 아이한테 그 입혔던 거죠. 다이소에서 5,000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의례를 할 때는요. 중요한 게 의미화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깨진 항아리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깨진 항아리를 먼저 그려봐라. 그냥은 못 그리죠. 그래서 뭐 이슬람 책, 유럽의 도자기 이런 책을 미리 좀 보라고 하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항아리를 하나씩 고르게 해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깨진 항아리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아이가 그린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깨진 항아리, 네가 잘 안 되는 단점을 한번 써봐 했더니 뭐 글씨를 예쁘게 쓰지 못한다, 돈이 있는 대로 뭐 쓴다, 손톱을 물어뜯는다 이런 자기에게 있어서의 깨진 항아리와 같은 것을 썼는데 이것을 이제 관점을 바꿔줬죠. 오히려 우리가 항아리가 깨지면 못 쓴다고 하지만 사실 깨진 항아리가 더 비싸다. 왜냐면 우리가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들 대부분이 깨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가격을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고정적인 관념으로는 항아리 깨지면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다 하지만 관점을 하나 바꾸는 거, 이게 바로 하트죠. 우리의 이 마인드셋, 심정을 바꿔놓는 건데 그걸 하나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가치로운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와 가정을 바꿔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님과 그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하필은 왜 이런 부모야? 그리고 하필은 왜 나는 이렇지? 라는 생각을 좀 바꿔보자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글을 썼죠. 뭐 깨진 항아리도 유물이라면 값어치가 나가고 쓸모없는 항아리가 되지만 뭐 정말 쓸모없는 게 된다는 걸 배웠다. 이 뒷부분이 끊겼네요. 사실 나도 좋은 점도 있는데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불필요한 습관이라고 단정 지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서 나도 앞으로 나만의 독특한 항아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인드가 싹 바뀌었고 그날 밤에 같이 이 촛불 명상 하면서 각각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꺼내놓게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부모님을 바라보던 관점도 단 하나의 관점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마음을 냈어요. 다음날 아침에 아우 정말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정말 뭔가 해봐야지. 그래서 같이 장을 봐서 지금 애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메뉴도 애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그 메뉴를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지금 디자인이 되어서 다음날 그 대전 시립미술관 앞마당에다가 야외 테이블 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다 차려서 이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사실 이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배치하는 것도 사실은 디자인적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그 사람에게 보이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음식의 디자인도 다 달라지는 거죠.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도 그냥 일반적인 뭐 와인 마시러 오신다. 와인에 어떤 음식이 좋지가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어떠한 그 새로운 필링, 느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에 따라서 음식의 컬러부터 달라집니다. 그날 선택하는 음식에 따라서 물론 이제 뭐 빨강색, 노란색, 주황색, 파프리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업 시켜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주로 포인트 색깔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 의미화의 과정에서는 좀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손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이런 의뢰 때에는 그것에 담긴 이야기를 따져 묻는 거죠. 따져 묻는 것. 학교에서도 이러한 의뢰 교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그 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에 부모님 어버이날 때 이 센터피스를 가져가게 했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집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주체로서 변모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센터피스를 하나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꽃으로도 드리지만 이것이 집안에 있는 동안 집안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학교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생활을 꽂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때 지역에 있는 꽃집, 이 달 플로럴 디자인과 협업을 해서 많은 자원봉사들이 같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직접 이렇게 꽃을 꽂는 것을 가르치고 집으로 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한박고등학교에서 했던 건데 그 이때 앙금 케이크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쌀 케이크를 그 선생님이 쪄 오시고 위에다가 이제 앙금 케이크로 이 카네이션 꽃 만들어서 엄마랑 딸이 함께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랑 얘기를 잘 하지도 않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또 고등학생들은. 근데 이렇게 앉아서 하는 동안에 좁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그런 그 필링들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이 의뢰 부분에서 아까 이렇게 이제 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발상을 좀 해보실 만한 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부모님이 찻상 하나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셔서 아이에게 그 먼저 부모님이 여기서도 차를 먼저 따라주면서 나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차를 한 잔 부모님도 무릎 꿇고 아이한테 따라 줬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어때요? 저절로 무릎을 조아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다도를 좀 응용을 하셔서 해보시면 되게 좋은데 우리가 마치 설날 때 부모님들이 앉아서 새해 인사 애들이 세배를 하잖아요. 이것을 어린이날 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그렇게 예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 어린이날은 그냥 우리가 장난감 받고 떼쓰고 이런 날,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그냥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품격을 가지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업될 수가 있죠. 그 행위만으로도 부모님이 차를 한 잔 따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부모님만 카네이션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도 오늘 와주셔서 나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꽃을 한 송이 바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집에 계속 꽂아 놓을 때 아이는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엄마가 나에게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신 꽃인데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모님들의 사랑과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활동에서 의례를 중심으로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그것으로서 아이를 교육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일 모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 모든 의례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비싼 꽃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꽃을 선물하고 싶다면 비싼 거 하는 게 맞죠. 아무 꽃이나 안 받아요. 하지만 집에서 우리가 가족들과 의뢰를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그냥 꽃 한 송이만으로도 얼마든지 품격 있는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